손 좀 비켜봐요.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수술실. 피로 범벅이 된 환자. 당황한 의사들. 그리고 청소복을 입은 63세 할머니가 메스를 잡는 순간 30년간 숨겨졌던 전설이 깨어났습니다. 새벽 6시 서울중앙대학병원의 긴 복도에 청소 카트를 끄는 소리가 울립니다. 박순자 63세.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등이 약간 굽었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병원의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복도를 걷던 젊은 의사 2명이 순자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인사는커녕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구처럼요. 한 의사가 말합니다. 어제 그 케이스 봤어? 간 절제술인데. 다른 의사가 대답합니다. 응, 나도 처음 보는 거라 긴장됐어. 의사들의 대화가 지나갑니다. 순자는 잠깐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 다시 걸레질을 계속합니다. 오전 9시 병원 로비에 고급 세단이 멈춰섭니다. 병원 회장 강민호가 내립니다. 55세의 그는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소유주이자 의료계의 거물입니다. 비서가 따라오며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 순간 복도를 청소하던 순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강민호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시선을 거둡니다. 관심밖의 존재. 순자는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점심시간. 직원 식당 구석에서 순자는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도 몇 명 있지만 그들과도 크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냅니다. 외과학개론. 30년 전 교과서입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모서리가 해졌고 밑줄과 메모가 가득합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읽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플래시백이 떠오릅니다. 동료가 말합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동료가 덧붙입니다. 여자 의사라서 더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화면이 흔들리며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환자가 죽었어. 내 실수 때문에. 비난하는 목소리들. 플래시백이 끝납니다. 순자는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지은이야. 순자가 대답합니다. 응, 지은아. 무슨 일이야? 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다음 주까지 병원비 내야 하는데. 순자가 안심시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딸이 또 말합니다. 그리고 수진이 대학 등록금도. 순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것도 걱정 마. 다 준비됐어. 전화를 끄는 순자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합니다. 딸의 당뇨 치료비, 손녀의 대학 등록금, 매달 180만 원의 월급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 일밖에 없습니다. 30년 전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오후 2시
순자는 5층 외과 병동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갈 때 젊은 외과 레지던트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한 레지던트가 묻습니다. 오늘간 절제술 케이스 김 교수님이 하시나? 다른 레지던트가 대답합니다. 아니, 교수님 해외 학회 가셔서 다음 주에나 오신대. 또 다른 레지던트가 묻습니다. 그럼 누가 해? 우리 중에 간 절제 경험 있는 사람 있어? 불안한 대답이 들립니다. 글쎄, 다들 참관만 했지, 집도는. 불안한 대화입니다. 순자는 잠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간 절제술. 30년 전 순자가 가장 자신 있었던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냥 청소부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녀 자신조차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시간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서울대학병원. 젊고 아름다운 박순자가 흰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걷습니다. 33살의 그녀는 활기차 보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박순자 선생님. 그녀가 돌아봅니다. 네, 교수님. 교수가 말합니다. 오늘 수술, 내가 집도해.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1993년. 박순자는 서울대병원 최연소 여성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실력으로는 남자 의사들보다 뛰어났지만 여전히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순자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부 남자 의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 의사가 수군거립니다. 여자 의사가 집도를 한다고? 다른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겠어? 힘든 수술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신경 쓰지 않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순자가 지시합니다. 메스, 지혈, 봉합사.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4시간의 수술 끝. 순자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합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환자 가족들이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한 가족이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가족이 덧붙입니다. 덕분에 아버지를 살렸어요.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실력 있는 외과 의사로서 존경받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3개월 후 또 다른 수술. 이번에는 상급 의사인 최 부장이 집도하고 순자는 제일 조수로 참여합니다. 수술 중 최 부장이 지시합니다. 박 선생, 여기 지혈 좀. 순자가 대답합니다. 네. 순자가 지혈을 하는 동안 최 부장이 잘못된 부위를 절개합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부장님, 그쪽은. 하지만 최 부장이 무시합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실수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간호사가 외칩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다른 간호사가 이어 말합니다. 심박수 불안정, 응급 상황입니다. 최 부장이 당황하며 순자에게 소리칩니다. 박 선생,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순자가 당황해 말합니다. 제가요? 하지만 최 부장이 다그칩니다. 내 실수야. 내가 지혈을 제대로 안 했잖아. 환자는 결국 수술대 위에서 사망합니다. 병원 회의실. 의료사고 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사위원이 발표합니다. 박순자 선생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최 부장과 다른 상급 의사들이 입을 맞춥니다. 한 의사가 말합니다. 여자 의사한테 중요한 수술을 맡기니까 이런 일이. 순자가 항변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한 조사위원이 묻습니다. 증거는? 내 말을 믿을 근거가 있어? 순자가 말합니다. 수술 중에는 부장님만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최 부장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나보고 거짓말하라는 거야? 권력 앞에 진실은 묻힙니다. 병원 원장실. 원장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박 선생,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법정 소송으로 가서 모든 걸 밝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증거는 없어. 오히려 내 커리어만 완전히 끝나겠지. 원장이 계속 말합니다. 둘째, 조용히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병원을 떠나. 그럼 환자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주고 이 일은 조용히 묻어줄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순자. 짐을 싸서 나오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순자가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다시는 메스를 잡지 않을 거예요. 30년 전에 플래시백이 끝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1층 응급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외칩니다. 빨리. 25세 남성 교통사고, 복부 관통상. 다른 응급구조사가 이어 보고합니다. 혈압 80대 5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환자를 싣고 뛰어옵니다. 순자는 청소 카트를 옆으로 치우고 길을 비킵니다.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갑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검사합니다. 한 의사가 지시합니다. CT 찍어. 다른 의사가 외칩니다. 수혈 준비. 잠시 후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가 보고합니다. 간 파열입니다. 3구역 완전 파열, 대량 출혈. 다른 의사가 급하게 말합니다. 즉시 수술 필요합니다. 응급실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 병원장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병원장이 묻습니다. 환자가 누구야?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확인 중입니다. 병원장이 다시 묻습니다. 이름이 강준혁? 순간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간호사가 확인합니다. 그게 회장님 아드님 아닌가요? 5분 후 강민호 회장이 응급실로 뛰어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회장이 외칩니다. 준혁이, 우리 아들. 환자를 보는 순간 그는 무너집니다. 회장이 애원합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응급실 옆 상담실. 의사들이 급하게 모입니다. 한 의사가 말합니다. 간 3구역 파열,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다른 의사가 묻습니다. 김 교수님은? 의사가 대답합니다. 해외 학회 중입니다. 내일 밤에나 돌아오십니다. 또 다른 의사가 묻습니다. 다른 외과 교수님들은? 대답이 들립니다. 지방 출장, 수술 중, 당장 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젊은 외과 전문의들이 서로 눈치만 봅니다. 한 전문의가 말합니다. 간 절제술, 저는 참관만 해봤습니다. 다른 전문의도 인정합니다. 저도 집도 경험이 없어서. 의사가 경고합니다. 이 시간 안에 수술 못하면 환자는 사망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강민호 회장이 뛰어들어옵니다.
회장이 소리칩니다. 뭐 하고 있어? 왜 수술 안 해? 의사가 설명합니다. 회장님 상황이. 회장이 다그칩니다. 무슨 상황? 우리 아들 죽으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이 외칩니다. 누구든 좋아. 누구든 좋으니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이 애원합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병원 회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 모든 의사들이 얼어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세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자신의 커리어 사이에서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응급실 입구. 청소 카트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순자.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시는 메스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한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 그리고 결심합니다. 청소 카트를 놓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순자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청소복을 입은 63세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한 의사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대답합니다. 박순자입니다. 회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봅니다. 회장이 묻습니다. 청소하는 분 아니에요? 무슨? 순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젊은 의사 하나가 비웃듯 말합니다. 의사? 청소부가? 순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회장을 똑바로 봅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30년 전 저는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회장이 놀라며 묻습니다. 뭐?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간 절제술을 200례 이상 집도했습니다. 제 성공률은 98.5%였습니다. 의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나이 든 간호사가 놀라며 말합니다. 박순자? 설마 그 박순자? 간호사가 기억을 떠올립니다. 30년 전에 유명했던 여자 외과 의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순자를 뚫어지게 봅니다. 회장이 묻습니다. 청소부가 의사였다고? 순자가 대답합니다. 면허는 반납했지만 실력은 잊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습니다. 회장은 순자와 다른 의사들을 번갈아 봅니다. 경험 없는 젊은 의사들, 그리고 30년 전 전설이었던 청소부.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미쳤나? 청소부한테 내 아들을.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를 가리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좋아하시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묻습니다. 성공하면?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순자가 대답합니다. 손녀 대학 등록금만 도와주세요. 회장이 헛웃음을 칩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대학 등록금? 좋아, 성공하면 10억 줄게. 순자가 탈의실로 들어갑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는 수술복. 거울 앞에 선 순자.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청소복을 벗고 수술복을 입습니다. 손을 씻으며 순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떨리는 손. 순자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진정해, 할 수 있어.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순자가 들어섭니다. 수술실 안에 모든 의료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마취가 의사가 묻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순자가 대답합니다. 네. 순자가 수술대 앞에 섭니다.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강민호 회장의 아들 강준혁. 마취가 의사가 말합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합니다. 떨리던 손이 메스를 잡는 순간 멈춥니다. 30년간 잊지 못한 감각. 손에 익은 무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도 지울 수 없는 기억. 순자가 말합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릅니다.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 순자가 지시합니다. 지혈.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네. 간호사가 기구를 건넵니다. 순자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집니다. 젊은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한 의사가 중얼거립니다. 저 속도 믿을 수 없어. 다른 의사가 감탄합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정확할 수가. 간 3구역 파열. 가장 어려운 부위입니다.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조금만 실수해도 대량 출혈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순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순자가 지시합니다. 이 혈관부터 결찰합니다. 다음 간동맥 분지 확인. 파열 부위 노출. 모든 동작이 교과서처럼 정확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 간호사가 외칩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다른 간호사가 이어 말합니다. 심박수 불안정.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젊은 의사들이 당황합니다. 한 의사가 당황해 말합니다. 이런 어떻게. 하지만 순자는 침착합니다. 순자가 지시합니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수혈 추가하고 승합제 투여하세요.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출혈점 처리하겠습니다. 순자의 손이 정확히 문제 부위를 찾아냅니다. 한 의사가 놀라며 묻습니다. 저기 어떻게 알았지? CT에도 나오지 않았던 출혈점입니다. 순자가 짧게 대답합니다. 경험입니다. 출혈점을 빠르게 지혈합니다. 간호사가 보고합니다. 혈압 회복 중입니다. 다른 간호사가 이어 말합니다. 심박수 안정됐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2시간째. 순자가 특별한 봉합법을 사용합니다. 나이든 집도의가 눈을 크게 뜹니다. 집도의가 놀라며 말합니다. 저건 박순자 술기잖아. 젊은 의사가 묻습니다. 뭐요? 집도의가 설명합니다. 30년 전에 박순자 선생이 개발한 특수 봉합법이야. 간 파열 부위를 최소 장력으로 봉합해서 재출혈을 막는 기술이지. 집도의가 계속 말합니다. 지금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 하지만 실제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젊은 의사들이 감탄하며 지켜봅니다. 수술실 밖. 강민호 회장이 창문 너머로 수술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박순자. 그 이름이 익숙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1993년 서울대병원 최연소 여성외과의사. 간 절제술의 여왕 박순자. 의료사고로 면허 반납. 진실은? 오래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진. 30년 전 젊고 아름다웠던 박순자의 모습.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우리 병원 청소부였다니.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4시간째. 순자가 말합니다. 마지막 봉합 들어갑니다. 순자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봉합 완료. 지혈 확인. 간호사가 보고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이어 말합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순자가 마지막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내려놓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수술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외칩니다. 성공입니다. 수술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순자는 마스크를 벗으며 눈을 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성취감. 생명을 구했다는 감동. 순자가 수술실 밖으로 나옵니다. 회장이 뛰어옵니다. 회장이 급하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대답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회장이 주저앉습니다. 회장이 감격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주변 의료진도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한 의사가 말합니다. 박순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른 의사가 덧붙입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시네요. 칭찬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순자는 담담합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회장이 병원 회의실로 순자를 부릅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어젯밤 30년 전 일을 조사했습니다. 회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밉니다.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당시 의료사고, 당신 잘못이 아니었군요.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이어 말합니다. 최 부장의 실수였고 병원이 덮은 거였습니다. 회장이 묻습니다. 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순자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회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계가, 이 사회가 당신에게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받아도. 회장이 제안합니다. 면허 복권 절차를 밟겠습니다. 순자가 손을 젓습니다. 아니에요. 순자가 말합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회장이 묻습니다. 왜요? 당신 실력이면. 순자가 대답합니다. 전 이미 제 자리를 찾았어요. 회장이 말합니다. 그럼 최소한 이것만은. 회장이 봉투를 내밉니다.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약속대로 10억입니다. 순자가 사양합니다. 그런 큰 돈은.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생명값이 10억으로 모자랍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순자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녀 등록금이랑 딸 치료비에 쓰겠습니다. 회장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순자가 묻습니다. 네. 회장이 말합니다.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 자문위원으로 와주세요. 순자가 되묻습니다. 자문위원요? 회장이 설명합니다. 네. 젊은 의사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전해주세요. 정식 직원으로 의사로서. 순자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순자가 결심하며 말합니다. 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 강당, 응급외과 워크숍, 박순자 자문위원 특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순자가 연단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박순자 응급의학과 자문위원. 100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순자가 묻습니다. 간 절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레지던트가 대답합니다. 기술입니다. 순자가 미소 짓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기술은 연습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순자가 이어 말합니다. 제가 30년간 메스를 놓았을 때 가장 그리웠던 건 수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구했을 때의 그 뿌듯함, 생명을 살렸다는 보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강준혁이 입원해 있는 병실. 순자가 회진을 돕니다. 준혁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박 선생님, 순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많이 회복했네요. 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준혁이 이어 말합니다. 저 그때 기억 안 나지만 선생님이 저 살려주셨다며? 순자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혁이 다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준혁의 차트를 확인합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점심시간. 순자는 여전히 직원 식당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 친구들과 함께 앉습니다. 한 청소부가 말합니다. 순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다른 청소부가 덧붙입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청소부 동료들이 순자를 축하합니다. 순자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 동료가 말합니다. 언니가 청소할 때도 항상 열심히 하셨잖아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손녀 수진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순자가 대답합니다. 응, 우리 수진이. 공부 많이 했어? 수진이가 신나게 말합니다. 네, 오늘 의학 수업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할머니 이야기 하셨어요. 순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내 이야기?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네, 박순자 술기 배웠어요. 정말 대단하시대요. 수진이가 이어 말합니다. 할머니처럼 저도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병원 옥상 정원. 순자와 강민호 회장이 함께 서 있습니다. 회장이 말을 꺼냅니다. 1년 전 당신이 없었다면.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순자가 대답합니다. 다행히 잘 됐습니다. 회장이 고백합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순자가 묻습니다. 네, 회장이 설명합니다. 예전엔 사람을 직책으로 봤습니다. 회장, 의사, 청소부.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회장님도 변하셨네요. 회장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순자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3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라는 꿈도, 자존심도, 미래도. 하지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숨겨뒀을 뿐이었죠.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청소부로 살던 15년.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으며 병원을 바라봅니다.
순자가 복도를 걷습니다. 의사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한 의사가 인사합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른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유익했습니다. 순자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그때 새로운 청소부 한 명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다가갑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청소부가 놀라며 인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순자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청소하는 이 복도를 환자들이 걷습니다. 당신 덕분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청소부의 눈에 감동이 어립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일이든 가치가 있으니까요. 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박순자는 현재도 서울중앙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손녀 수지는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강준혁은 완전히 회복하여 현재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직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당신 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